26년 1월 강남역 신사역 1번에서 3번 출구 인근 에어비앤비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42개 숙소를 분석해 봤더니 무려 20개가 불법 운영 중이었거든요. 이게 47%예요. 근데 이 숙소는 곧 강제 퇴출 당할 운명이거든요. 여러분, 경쟁자가 하루아침에 47%가 사라진다면 남은 합법 숙소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약률은? 가격은? 매출은? 오늘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희창입니다. 얼마 전 신사역 인근 매물로 창업 컨설팅 은혜가 들어왔는데요. 공희창님, 이 지역 에어비앤비 창업하기에 어떨까요? 주변에 예약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 드렸거든요. 보여드렸더니 완전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 제 회원님은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성부터 보여드릴게요. 강남역 신사역 1번에서 3번 출구 인근 총 42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25년 11월 1일 기준이고요. 오늘 우리가 볼 핵심 3가지 지표는 첫째, 숙소 구성, 둘째, 가격대와 예약률, 셋째, 허가형 분석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강남 신사역 인근에는 어떤 숙소들이 많을까요? 자료를 보시면 원룸이 20개로 무려 47.6%입니다. 그 다음이 투룸 13개로 30.9%고요. 그러니까 원룸과 투룸만 합쳐도 전체의 78.5%를 차지해요. 개인실은 7개로 16.6%밖에 안 되고 3룸은 딱 1개, 4룸도 딱 1개로 각각 2.3%예요. 강남 신사역 인근은 완전 원룸에서 투룸 위주로 소형 숙소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별 가격을 보면 원룸 평균 가격이 46만 3천원입니다. 근데 투룸은 14만 9천원이에요. 원룸이 더 비싸죠? 데이터를 보니까 최고가 숙소가 평균을 엄청 올려놨더라고요. 중앙값으로 보면 11만 6천원으로 더 정확합니다. 집중해서 볼 건 3룸이에요. 평균 6만원으로 가장 저렴해요. 딱 1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싸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죠. 4룸은 44만원으로 고가 포지셔닝이고요. 정리하면 강남 신사역은 가격 양극화가 심하고 프리미엄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성비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숙소를 만들 때 최대 인원 설정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최대 인원별로 가격 분석을 보니 6인용 숙소가 12개로 가장 많습니다. 1인용은 7개, 2인용은 7개가 그 다음이에요. 재밌는 건 가격인데요. 2인용 평균은 102만원으로 제일 비싸요. 근데 인당 가격으로 따지면 2인용이 인당 51만원인데 5인용은 인당 2만원이에요. 8인용은 인당 5만 5천까지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별로 경쟁 상황을 보니 10만원에서 20만원 구간에 22개 숙소가 몰려 있어요. 전체의 52.4%입니다. 특히 투룸이 이 구간에 12개나 있어요. 13개 중에 12개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5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은 9개로 21.4%, 20만원에서 30만원 구간은 4개로 9.5%입니다. 40만원 이상 고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다음은 월별 예약률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1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예약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1월을 보면 투룸 57.6%, 4룸 46.7%, 원룸 36%로 비슷하거나 높아요. 근데 3룸은 겨우 3.3%예요. 완전 비었죠? 평균 예약률을 보면 투룸이 31.8%로 1위, 원룸이 18.7%로 2위예요. 3룸은 1.6%로 거의 바닥이고요. 12월은 어떨까요? 투룸은 46.4%, 원룸은 20.1%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강남 신사역은 투룸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예약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의 예약 상황이 시장의 선호도를 알 수 있죠. 침실별 예약률로 보는 인기 분석인데요. 예약률 30에서 50 구간에는 15개 숙소가 있어요. 10%에서 30% 구간에는 13개, 10% 미만 구간에는 14개예요. 침실별로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투룸은 30%에서 50% 구간에 8개가 몰려 있어요. 원룸은 각 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개인실은 대부분 30%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숙소 평점 분석입니다. 강남 신사역 42개 숙소 중에서 4.95에서 5.42 고평점 숙소는 6개예요. 전체의 14.3%, 4.9 이상까지 포함하면 13개로 31%가 넘습니다. 근데 4.49 이하 저평점 숙소도 6개나 있고 후기가 아예 없거나 3.99점 이하인 숙소도 3개나 있어요. 제가 경험하면서 배운 건데요. 4.9 이상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내외국인 게스트들은 평점을 엄청 꼼꼼히 봐요. 꼭 기억하세요. 침실별 평점 분포를 자세히 보면 4.95 이상 고평점은 개인실이 2개, 투룸이 2개로 제일 많아요. 원룸은 20개 중 딱 1개밖에 없어요. 재밌는 건 포룸인데요. 1개밖에 없는데 그게 5점 만점이에요. 거꾸로 저평점 3.99 이하는 원룸이 2개, 투룸이 1개예요. 강남 신사역에서 원룸 숙소는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포룸 대형 숙소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전략을 세우면 돼요.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 평점별 성과 분석을 보니 4.95 이상 고평점 숙소들은 평균 가격이 18만 3천 원이에요. 4.9에서 4.94 숙소는 19만 원으로 비슷하고요. 그런데 4.49에서 4.9가는 9만 3천 원으로 확 떨어져요. 3.99 이하는 9만 9천 원이고요. 예약률을 보면 4.84에서 4.8 구간에는 48%로 제일 높은데 이건 숙소가 1개라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4.9점 이상이 20%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명확한 건 4.9 이상을 유지하면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예약도 안정적이에요. 평점이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도 확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강남 신사역 인근 42개 숙소 중에서 웨더맨 허가가 8개로 19%예요. 실증 특례 허가가 9개로 21.4%, 호스텔업이 5개로 11.9%입니다. 근데 불법 숙소가 20개나 되거든요. 무려 47.6%. 여기서 포인트는 26년 1월부터 불법 숙소는 다 퇴출될 예정이거든요. 42개 중에서 2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47.6%가 없어지는 거죠. 남은 22개 합법 숙소가 그 수요를 다 가져갈 거고 예약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침실 유형별로 허가 사항을 보니까 원룸 20개 중에서 불법 숙소가 12개예요. 무려 60%죠? 개인실은 더 심각해요. 7개 중에서 5개가 불법 숙소예요. 71.4%죠. 반면 투룸은 13개 중에서 실증 특례가 7개, 53.8%. 상대적으로 합법 비율이 높아요. 3룸과 4룸은 각각 1개씩인데 둘 다 웨더맨업 허가예요. 100% 합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분석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불법 숙소랑 합법 숙소의 성과를 비교해보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불법 숙소 20개의 평균 예약률은 15%예요. 합법 숙소 22개는 평균 26.4%고요. 신사역 인근에는 합법 숙소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26년 1월부터 불법 숙소 20개가 다 퇴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트 현황 보니까 전체 호스트 26명 중에서 18명이 숙소 1개만 운영하는 개인 호스트예요. 69.2%죠. 2개에서 3개 운영하는 호스트는 6명으로 23.1%, 4개에서 5개 운영하는 호스트는 1명으로 3.9%밖에 안 돼요. 6개 이상 운영하는 중규모 호스트도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강남 신사역 1번에서 3번 출구 인근 에어비앤비 시장 핵심은 딱 3가지거든요. 첫째, 원룸에서 투룸이 78%를 차지하는 소형 숙소 위주 시장입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수요도 확실하죠. 둘째, 투룸이 평균 예약률 31.8%로 가장 인기가 좋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수요도 안정적이에요. 셋째, 불법 숙소가 47.6%나 되는데 26년 1월 다 퇴출돼요. 합법 호스트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강남 신사역 1번에서 3번 출구 인근 예약률 높은 숙소 리스트, 평점 높은 숙소 리스트 모두 정리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지역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